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행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다주택자는 이것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가세 대상부터 알아볼게요. 월세 소득이 있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 또는 기준시가 9억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가 2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1주택자 9억 이하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이 해당되는 거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해외에 이제 월세를 받는 게 있을 경우는 임대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용주택이 40평방미터 이하, 공시지가 2억 원 미만인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도까지는 일단 임대소득 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2022년부터는 가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택수는 임대주택수가 아니고 부부가 합해서 소유한 주택수를 말하는데 직계 존비소유 가지고 있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큰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 50% 이렇게 2인 이상일 경우는 각각 소유로 계산하고 합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동소유로 큰 지분이 50%인데 월세가 100만 원 들어온다 하면 이제 50만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부인이 이제 전업주부다 그러면 월세를 남편이 다 받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는 다 받는 이 사람이 이제 일단 가세 대상이 되는데 실제 모든 경비라든지 수입을 한 사람한테 다 준다는 약정서를 쓰고 그대로 이행을 해야만이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다만 지분율 절반 미만의 소수 지분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의 연간 수입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는 소유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기혼인 사람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혼인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해서 한 채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제 가세가 되겠죠. 다소 특이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부가 4주택을 가지고 있어. 그 중에 3주택은 아까 말한 소행주택이란 말이죠. 40평방미터 이하 공시지가 2억이 미만일 경우는 이것은 가세 대상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는 소행주택 빼고 나면 한 주택만 났기 때문에 월세가 아니고 보증금만 받는다고 했을 경우는 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만약에 월세 임대 수익이 있다면 무조건 가세가 되죠.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가세가 되지만 상가나 사무실을 쓴다면 가세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상가 임대소득은 또 생기겠죠. 다가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9억을 초과한다면 1주택 소유자라도 가세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 판단하게 됩니다. 월세 없이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공시가격 9억 미만인 한 채일 경우는 소득 가세 대상이 안 되죠. 근데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의 가세 형평성을 위해서 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를 간주하게 되는데 이게 간주 임대료인데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가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서 가세하게 됩니다. 다만 소행주택과 비소행주택이 이렇게 모두 보유하는 경우는 비소행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행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4채라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겠죠. 물론 월세 임대 수입은 모두 포함해서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만일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주택 임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가세나 분리가세 중에 선택하면 돼요.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가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가세와 분리가세 중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임대업 등록 여부나 타소득금 또 소득 공제 항목이라든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홈택스에 보면 모의 계산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상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조회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세무서와 지자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했다면 인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분리가세 신고했을 때는 필요경비하고 기본공제 이것도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8월에 발표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서 단기간 민간 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매입주택은 폐지되었잖아요. 그랬지만 남은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제재 혜택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이렇게 토해내지 않고 추징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주택임대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이런 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숙지하셔서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